외국 배팅을 많이 하셨더라고. 네. 배팅이요? 왜 시작부터 또 배팅 아, 얘기를 이거 하세요?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또 벅차고 설레었던 축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확률이 9%라고 했는데 그 9%의 확률을 뚫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우의 수를 달성해낸 그런 기적 같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금요일 날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배당률이 9배였습니다. 와. 근데 막상 배당률이 끝날 때쯤 돼갖고는 4.5배로 끝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네. 어마어마한 배팅을 승리에다가 누군가가 걸었다는 거죠. 네. 누가? 결국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또는 배팅하는 분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우리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는 그 간절함이 아니라 배팅에 대한 간절한 염원. 걸어놓고 나면 네. 경기를 간절하게 보게 돼요. 네. 아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유튜브에서 전 보시는 분이 그거 결과 다 맞췄다고. 네. 그 찌라시도 다 맞췄다니까. 일본 2대1로 이긴다는 기자가 또 이번에도 또 2대1로 이긴다 그랬어. 그래서 그분이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 그 전화 통화가 안 될 정도랍니다. 해보셨어요, 전화 통화? 아니, 전화 안 해봤는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랄까 그만큼 간절한 염원이 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네. 뭐 가장 아름다운 그 골 장면 손흥민 선수의 80m 질주에 7명을 끼고 앉아서 네. 거기에 발가락이 사이에 어떤 절묘한 패스로 황희찬이 한꺼번에 주워먹는 네.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여줬죠. 네, 손흥민 했다. 네. 정말 그대로 끝났다고 하면 손흥민 선수의 캐리어에 정말 큰 스크래치가 날 뻔한 그 예선전 그거 하나로 다 이뤘다. 이번 월드컵 선수들 중에 최고 평점 9.11이라고 하는 최고 평점을 받아냈다는 거죠. 오, 근데 결국에 9.15. 뭐 저기 뭐야 사필 규정이에요. 이게 호날두가 난리치다가 아 맞아. 노쇼 그거 해가지고 욕 먹었는데 이번에 인터뷰에서도 그 말 안 했거든요. 네. 그 봐라 등으로 이렇게 패스해 주잖아. 골 넣으라고. 그래서 그게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은 한국 팬들이 호날두가 조국을 버리고 한국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게 뭐 일부러야 그랬겠습니까? 이 이기적인 놈이 우리 약팀으로 보고 골 넣으려고 들어가갖고 골 욕심에 전부 공을 자기한테만 자기 중심적으로 차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맨날 옵사이드만 하는 거지. 안 걸려 안 돼. 나는 호나우두가 너무 깊이 들어와갖고 나 우리 중앙 수비수인 줄 알았다니까. 심지어 위기 상황에서 몇 개를 걷어내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걷어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승리는 호날두가 후반 20분까지 뛰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호날두가 공 잡으면은 한국 팬들이 메시 막 이렇게 외치고 아마 듣는 호날두 깜짝 놀랐 메시가 왜 나를 나오지? 메시라고 그러지? 키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데? 그러면서 막 여기 한국 사람들이 나랑 메시랑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너 놀린 거였어요. 네, 그리고 막 네. 우우 하는 소리 계속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현장 영상 보니까. 근데 이게 정말 그 벤투의 놀라운 그 보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벤치에도 안 앉았는데 벤투가 뭘 했나 그랬는데 사실상 무전으로 모든 작전 지시를 했고요. 코치는 선수 컨디션만 점검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5분 만에 골 먹었잖아요. 네. 네. 올 때 온 게 더 공격적으로 해라. 계속 뒷공간을 팔아. 3골을 먹어도 이길 수 있다. 3골까지 괜찮다. 공격 축구,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의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하고 몰아친 거죠. 네, 그 덕분에 그 벤투 감독의 그 라인을 뒤로 물리지 않는, 수비를 하지 않는 전술하고, 그 다음에 호날두의 뻘짓거리가
후반 20분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동점골을 넣고 결승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가 진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와. 가나는 어차피 대박. 이기지 못하면 못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가나가 일부러 막 연장 시간이니까 추가 시간에 선수 교체까지 해가면서 한국을 1분 전에 선수 교체를 했죠. 한국을 돕기 위해서 끝까지 골을 넣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네. 비기기만 해도 이길 수 있거든. 비기는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우루과이한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연히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 승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인데요. 피파에서 의뢰를 해갖고 이 축구 경기 중에 AI로 승률 스탯에 관한 전략을 짰대요. 그래갖고 애초에 이제 그 선수들의 능력치에다가 활동 거리, 그러니까 GPS로 선수의 활동 거리, 능력치 이런 것들을 조성해갖고 선발 멤버들하고의 승부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200%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길 확률이 마이너스 200%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막상 시작됐고 5분 만에 골을 먹고는 그 수치가 마이너스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기였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한국 선수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가 측정할 수 없는 전술과 스피드와 공격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서 동점골이 들어가는 순간에 기계가 오류 나서 꺼져버렸대요. 이게 알파고 시스템에서 한 건데 이게 2번 있었던 거죠. 옛날에 이세돌 구단한테서 한 수 먹고 오류 나서 돌 던졌을 때하고 이번이 2번째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능력, 이거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능력치 이상을 보여주면서 기계적인 스탯으로 도저히 측정이 불가능한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거죠. 12년 전에 가나가 남아공에서 우루과이에 그렇죠. 붙었거든요. 이때 수아레스가 골을 쳐냈죠. 요거만 넣었으면은 4강 사실은 갔죠. 아프리카 최초 4강에 갈 수 있었는데 수아레 요거 쳐내고 회장 먹고 근데 이제 가나가 페널티킥 실축하는 바람에 날려 먹었죠. 네. 못 갔는데 그리고 페널티킥 승부 차이 가서 우루과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나 국민들이 12년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니들이 못 가, 우리가 못 가면 니들도 못 간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뭐 시간도 끌고 막 엄청 뭐 골키퍼 선방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이 골키퍼가 막판에 막판에 진짜 결정적인 슛을 몇 개를 막아내, 진짜 혼자서 막아내. 다 막아. 와. 애들이 지쳐갖고 수비를 안 하니까 우루과이가 혼자서 들어가갖고 단독 찬스로 때려대는데 네. 끝까지 다 맞고 가나 응원단이 코리아를 외쳤다고 하는. 진짜 장난 네. 아니더라, 진짜. 그러고 나서 끝나자마자 장관이 바로 우리나라 장관한테 원자력 발전소 기술 좀 건네달라고 그랬어요. 뭐야 이 새끼는. 네. 아무튼 그 영상 보니까 막 아니 뭐 수아레스 가나 팬들 진짜 화가 많이 나 있는 게 아니 왜냐면 인터뷰를 했을 때 나는 반성할 거 없다. 맞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수아레스도 반성 안 했어. 나는 퇴장 다 했기 때문에 사과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울면서 나갔는데 가나 팬들이 진짜 신난다는 게 느끼는 게 그 영상을 보니까 수아레스는 이빨로 축구한다고. 그렇지. 귀때기도 깨물고. 옛날 깨물었잖아요. 막 등 깨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엄청 싫어. 그 팬들까지 엄청 욕을 하더라고. 팬까지. 아무튼 이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정말 구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염원은 이 어려운 걸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물어보시지만 탄핵 같은 쉬운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 8월에 된다고 하네. 어머. 총기를 누설해버려. 아니 가나도 12년을 기다려서 복수를 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얼마 안 오래 안 걸립니다. 걸립니다. 복수의 시간까지. 근데 12개월도 안 걸릴 겁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골 장면을 몇 번을 곱씹어 봤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네. 생각하면 전율이 온몸에 막 일어요.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해준 선수 페페라고, 이거 포르투갈 수비수예요. 근데 수비수가 골을 안 넣고 말이지, 자기 진영으로 헤딩을 해갖고 공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웃을 시키면 공격권이 넘어가니까 포르투갈 진영으로 돌려놓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 상황에서 그 공이 손흥민 앞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손흥민이 스프린터를 한 겁니다. 사실상 뭐 손흥민이 제일 많이 뛰었어요. 네. 이 경기에 수비까지 전담해서 막아대다 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스피드를 붙여가지고 무려 7명의 선수를 달고 골문 앞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옛날 번리전에서 번리전 2년 전에 번리전에서 최장거리 드리블 골로 그 상 받을 때 최고의 골 상 받을 때 그 장면을 연상시켰던 건데 우루과이 선수들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손흥민을 둘러싸기 위해서 7명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명, 그리고 그 상황에서 손흥민의 스프린터를 그 당시에 한국 선수들 컨디션에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황희찬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혼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황희찬이 날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날아갔어요. 그 황희찬을 수비하기 위해서 따라붙었던 애가 디실바라고 10번 선수인데 이게 이제 호날두랑 교체돼서 들어온 선수거든요. 근데 얘가 왜 그 높은 재능에도 인정을 못 받냐? 수비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선수인 거야. 공격력은 강한데 공격 전형 선수라 반쪽 선수라고 평가를 받는 선수였거든. 걔가 하필이면 황희찬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수 수비수를 비롯한 공격수 미드필더들은 오로지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다 그리 몰린 거고 네. 그 상황에서 완전히 앞에 이제 둘러싸였어. 그 상황에서 손흥민이 약 1초 정도를 골을 잡고 딱 선 거야. 네. 난 그 장면을 봤을 때 옛날 삼국지에 장판교의 장비가 덤빌려면 덤벼봐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앞에 수비수도 서. 왜냐면 덤벼들었다가 혹시라도 프리킥 같은 거 맞을까 봐 그대로 쓴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말 절묘하게 어시스트가 들어갔고 그걸 한 방에 해결한 거죠. 와, 그걸 볼 때 이 모든 게 천운이구나. 이 장면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절묘한 우리 한국의 행운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정말 기쁜 승리였고요. 그 시간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저 식당에서 보고 있었는데 막 난리가 나는데 그때 잠시만큼은 뭐랄까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잊을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해자될 시간인 거죠. 이제 오늘 밤 4시, 내일 새벽 4시에 브라질하고의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즐겨 찾는 찌라시에서 엄청난 뉴스를 보내줬습니다. 이긴답니까? 아니 부전승으로 올라간답니다. 아이 진짜 좀 그만합시다 그런 거를. 지금 피파가 브라질 선수들이 PCR을 안 내는데요. 매일 검사해서 내놓게 돼 있는데 현재 브라질 선수들 중에 한 6-7명 정도가 정체불명의 고열로 현재 그 증세를 보이고 있고 브라질하고 같이 뛰었던 스위스나 카메룬의 선수들도 그런 증상을 보이는 선수가 나오고 있다 그래갖고 제소가 들어갔다고 하는 찌라시가 있습니다. 제 손은 안 들어갔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다는 거죠. 문제는 원래 피파의 규정상 선수들에 대한 PCR 검사를 내놔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지금까지 브라질 담당 의사가 이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걸 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 이후까지 이걸 안 내놓으면 몰수패를 당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못 내놓을 만큼 상황이 심각한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놓으면 선수들 대부분이 출전을 못하고 이 감염 상태니까. 그리고 만일에 안 내놓으면 실격당할 수 있다라는 찌라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승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지나가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드려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부전승 이런 얘기는 제가 98년 월드컵 때부터 들었거든요. 우리가 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때 뭐 멕시코한테 졌을 때 98년에는 약물 검출됐다 이러면서 2002년도에 우리가 그런 것도 독일한테도 있었고. 준결승에 졌는데 독일 선수 중에 약물 검출이 돼갖고 몰수를 당해서 우리가 결승전을 간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그걸 최화정 씨가 라디오에 생방송에서 해버리는 바람에 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2002년에도 있었어요. 좀 98년도부터 들었는데 2002년도에 그게 제일 큰 사건이었어요. 매번 있나 봐요. 별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진짜 피파가 요구한 PCR 검사 리스트를 브라질이 안 내놓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놓게 되면 실제 브라질의 주전 중에 6, 7명 이상이 출전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브라질도 우리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브라질을 이기면요. 네. 꽃길이야. 4강까지. 네. 이제 저쪽에서 올라올 건 프랑스하고 네덜란드밖에 없고요. 잉글랜드나 셋 중에 하나인 거고 우리는 브라질을 부전승으로 이기든 실력으로 이기든 일본과 세르비아 승자하고 붙게 되는 겁니다.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하고 일본 정도의 승자라고 하면 해볼만 하죠, 우리도. 일본이랑 붙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일본이 8강까지 오는 꼴은 보기 싫으니까 크로아티아하고 우리가 8강전을 한다. 그것도 브라질을 부전승으로 제끼고 야 이래서 한국이 4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도박판의 찌라시가 돌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부전승이 여러분 웃자고 아니어도, 하는 얘기예요. 송 작가님의 뇌피셜이고요. 네. 근데 사실 부전승 아니어도 포르투갈전도 승리를 예측한 사람이 정말 드물었고 우리가 전술적으로도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럼에도 역전승을 거뒀는데 이번에도 실력으로 좀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응원을 하겠습니다. 송 작가님 도핑을 하자고요? 저는 뭐 늘 음주 방송 상태고요. 정신은 멀쩡하지만 피 속에 늘 알코올이 잔존하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마약을 하거나 않습니다. 브라질이 세계 랭킹 1위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질을 이기고 28. 올라가면 우승 후보국인 거예요. 그렇죠. 뭐가 두려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월드컵 9회 연속 진출국이 전 세계에 딱 6나라 있습니다. 그 중에 우승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우승할 때입니까? 이제 우승할 때입니다. 이번이 대한민국이 우승할 절호의 호기가 아닌가? 아니 맞춘 사람 있잖아요. 점으로 맞추신 분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문어도 맞췄다? 그분도 8강에서 4강 사이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오늘 이긴다는 얘기고 그렇지. 제가 주말에 사주 하시는 분 전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걸 물어봤는데 감독 사주를 이렇게 봤는데 감독의 사주. 벤투가 이긴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왜 갑자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브라질이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 벤투가 일부러 6개월 전에 5대1로 져줬다. 일부러? 그래, 일부러. 왜냐면 그때 선수랑 지금 선수랑 브라질이 똑같은 수준인 건데 그때 일종의 예방주사를 위해서 그때 져줬다. 그래서 이미 그때 장단점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뭐 이제 웃고 즐기자는 차원이고요. 오늘 저녁에 일단 일본 떨어지고 우리가 올라가는 걸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떨어지고 말고 괜찮고 일본만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 그러면 우리 떨어져도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일본만 떨어지면 돼. 아무튼 6시 PCR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경대지가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얹었어요. 역대급으로 공문을 직접 갖고 외교차관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공문의 일단 디자인이 지가 바꾼 게 아니죠. 네. 1억 주고 만들었다는 거 1억 1,000만 원 주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안 로고가 써. 없네요. 로고를 잘못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 딱 첫 문장을 볼 때 이 새끼 패배를
전제로 해갖고 이 글을 썼구나. 이건 절대 아. 이기라고 한 축전이 아닙니다. 보세요. 좀 이상해요. 첫 도전은 문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뭐 할 때 씁니까? 탈락했을 때. 다음번 월드컵 준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축전입니까? 16강 진출을 축하합니다. 이거 빼면 나머지는요. 전부 진 사람 위로하는 글이에요. 그렇네. 그러네요.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도전은 다시 시작. 그러니까 졌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준비해서 이제 다음번 거 해야 됩니다. 네. 이 의미인 거고요. 올라간 사람한테 누가 도전을 다시 하래? 그러니까 지금 도전 중인데 뭘 다시 해? 도전은 도전은 계- 아직 안 끝났는데. 계속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 한국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두리뭉실한 얘기인 거고요. 일단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국민이 함께 응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본 응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난 한국도 응원해 요거 얘기하려고. 이 외놈 새끼. 네. 아무튼 저는 도전은 다시 시작됩니다. 저 멘트 자체는 어디서 베껴오긴 했지만 이거는 지고 났을 때 쓰는 멘트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직접 사람을 보내서 축전을 보내는데 이따위를 갖다 보내면서 전례에 없던 일이었다 그러고 지금 숟가락을 얹고 있는 거고요. 네. 심지어 손흥민 선수 그 피곤한 선수한테 전화했고 전화 통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진을 이런 대통령실이 모질이 같은 미소를 정말 대통령실 빈부같네요. 제공이에요. 지가 찍어갖고 이거를 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아예 건의만 띄우고 성렬이는 그냥 바닥에 처박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김건희하고 통화 안 했을까? 어? 나는 했을 것 같은데 왠지 김건희하고 했을 것 같아. 했겠죠. 대통령님 그거 폰 이리 줘봐 이리 줘봐 아 여보세요 네 아, 손흥민 선수 반가워 이거 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죠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사진을 이거 좋아 보이나? 사진 그러게. 이거가 좋아 보이나? 나는 도대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뭘 쳐다보는 겁니까 싫을 것 얘는 같아. 도대체? 그리고 저기 폰 할 때 네. 저렇게 얼굴에서 떼고 해요? 왜 저렇게 그러니까 그런 찍고 있는 사진이 거예요? 진짜 이상해. 얼굴에 붙이질 않아. 저렇게 늘 떼고 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어떻게든 바짝 듣기 위해서 얼굴에 개기름 다 묻도록 바짝 붙이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근데 난 이러고 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 뭐 벤투 감독하고도 또 통화했다 그러고 벤투하고 무슨 말이 통해서? 뭐 중간에 뭐 통역 있을 거니까 뭐 그거야 뭐 할 건데. 아무튼 이런 재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수 온 붙었어요 아주. 네. 여기 또 올라가면 또 이런 거 또 봐야 되잖아. 아유 진짜. 정말 하지 마요 진짜. 이거를 네. 앞으로 우리가 이를 악물고 3번을 더 봅시다. 그래서 결승전에 가서 우승한다고? 프랑스랑 한번 네. 자웅을 겨뤄봅시다. 네. 네. 자, 우승까지는 안 바라지만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고 오늘 저녁 열심히 응원을 하시자고요.